자, 두 번째 매입 자료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원재료 매입했네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하기 이렇게 돼, 원재료 매입 입력하기라고 돼 있어요. 1월 1일 날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업체에서 저희 회사는 이제 밀가루를 구입해서 빵을 제조해서 파는 제조도 하고 있고요. 또 상품을 파는 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봐요. 자, 원재료 1억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생계화서를 수령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시면 돼? 그죠? 매입에 51번의 과세로 입력하시고요. 원재료 품목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의 1억, 부가세 매입세액 1000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밀가루 조회해서 입력하시고 전자는 역. 자, 그리고 지금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분기는 외상으로 해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매매추점표 입력. 자, 그럼 들어가시고요. 요 법인 조정으로 지금 잘 들어가 있으시죠? 자, 매매추점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날짜는 언제 여러분? 1월 1일. 자, 1월 1일 날, 자, 매입의 과세입니다. 51번. 원재료고요. 자, 1억에 1000만 원. 자,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밀가루 조회해 주시고, 자, 전자생계에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번 여 해주시면 돼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외상 눌러주시면 여기 상품이라고 떴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원재료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자, 상품 매입 입력하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엔 또 상품을 구입했나 봐요. 자, 1월 2일 날 주식회사 구매나라의 상품 7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매하고 전자생계에서 수령했다. 그리고 돈은 어물 발행해서 줬대요.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자, 공급가액 7천에 매입세액 700. 그쵸? 상품 산 거니까 차변의 상품. 그리고 부가세 대금금. 자, 우리 상품 구입하면서 어음 발행하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7천에 700 구매나라 그렇죠? 자, 그리고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날짜는요, 여러분 며칠인가요? 자, 우리 교재는 76쪽인 것 같아요. 76쪽에 맨 위에 여러분 양가로 2번 날짜가 1월 2일이네요. 자, 1월 2일 들어가시고 자, 매입의 과세 상품 7천에 700 F2번 눌러서 이렇게 해서 구매 나라 조회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여 1번 눌러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7천 어음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그렇죠. 지급어음 부채의 증가 7,700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건물을 또 구입했나 봐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보니까 1월 3일 날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한테 본사 상가 건물을 6억 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 여러분 토지도 3억 4천에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돈은 우리은행에서 여러분 장기 차입해가지고 바로 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차입금이 남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건물 같은 경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예요. 그래서 이 건물 6억짜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거는 요 교재에 지금 오탈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정정된 교재를 구입하시면 요게 이렇게 그대로 돼 있을 거고요. 혹시 정정하기 전에 만약에 구입하셨으면 요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메모해서 여러분 연습해 주세요. 자, 전자생계환서를 수취하였고요. 그리고 토지는요, 이거는 토지는 면세니까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매입에 생계환서 받은 거는 매입의 과세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쵸? 그리고 또 계산서 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계산서 받은 거는 이렇게 매입에 면세로 해서 따로따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증빙 받은 거 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자, 건물 구입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6억에 6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자료.
매입의 과세 6억에 6천 맞죠? 자, 그리고 차변에 그렇죠. 건물 그리고 대변에 자, 이거를 우리은행에서 차입해서 줬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 특정 자산 건물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 장기 차입금 6억 6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부가세금 6천 이렇게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자, 혼합으로 가서 여기 특히 주의할 건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서 금액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고정자산 간편 등록하라고 창이 뜰 거예요. 원래 시험에서는 요 간편 등록 창이 안 뜨는데 우리 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연월일 24년도 1월 3일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삼각 방법은 여기 정액법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제가 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써놨어요. 제가 정액법으로 20년으로 삼각하자. 그래서 취득원가는 6억이고 여기 20년 그리고 우리 본사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서 코드 번호는 1번으로 하기로 이렇게요. 코드 번호 1번으로 이렇게 끝에 1번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입력을 고정자산 등록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한 다음에 이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요. 내용연수 여기다가 20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요 감가상각 금액이 계산이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교육용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서 해요 또. 자, 교재는 76쪽 하고 있고 1월 3일이죠? 자, 1월 3일. 자, 1월 3일로 들어가서 엔터 들어가서 자, 저는 미리 입력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보면서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건물부터. 자, 생계와서 받았어요. 그럼 매입에 그렇죠. 과세 51번. 자, 품목은 본사 건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 아까 얼마에 매입했어요? 그렇죠. 6억 그리고 6천. 자, 어디에서 매입했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한테 매입을 했어요. 자, 전자생계와서 받았으니까 전자에 여 걸어 주시고 자, 3번 혼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차변의 상품을 건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6억이라고 이렇게 딱 입력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요, 여러분? 딱 하는 순간 고정자산 등록하세요라고 이렇게 뜨죠. 그럼 제가 아까 교재에서 1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00001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본사 건물 저는 이제 사전에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취득은 올해 24년도 1월 3일. 자, 금액은요? 6억. 자, 여기 정액법으로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정액법으로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액법. 자, 그리고 이건 본사 건물이니까 이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인 눌러주시면 자, 여기 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자,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아까 1번 그리고 본사 건물 우리 1월 3일 날 올해 취득했고 정액법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금액 계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책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여기다가 내용연수 20이라고 엔터를 치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사용자 수정이 눌러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예, 사용자 수정 누르면 이렇게 또 활성화가 돼요. 네, 참고로 그래서 또 경비 구분은 뭘로 해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는 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입력 다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월 3일 날 토지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대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입에 그렇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4천인데 이런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어요. 자, 그리고 차변의 토지, 그리고 이건 장기 차입해서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장기 차입금인데
우리은행한테 차입했다 이렇게 아까 가정했죠.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를 닫고 자, 확인해 보세요. 날짜는 1월 3일. 자, 매입에 이렇게 면세. 매입에 53번 면세입니다. 본사 건물 부수토지. 자, 금액은요. 3억 4천. 자, 누구한테 매입했어요? 부동산 개발. 자, 전자계산서 받았다고 가정했으니까 1번에 여. 자, 분기에는 어떻게 해요? 차변에 토지, 대변에는 그렇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했다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이거는 우리은행한테 갚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교재 77쪽 밑에 맨 밑에 해답에 나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한 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요. 자, 공사 관련된 원재료를 구입했대. 여러분 주의사항이 우리 빵 제조하는 그 밀가루 원재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럼 제품도 만들고 상품도 팔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건설 공사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냥. 자,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지금 원재료를 구입을 했대요. 자, 주식회사 건설자재에서 도급공사에 사용할 자재 6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여러분. 도급공사 관련된 거는.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생계화서 수령했다. 어음을 발행해서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매입에 과세, 공급가액 5천, 그렇죠? 공급가액이 여기 3천이죠? 여기 잘못 들어가 있네요. 공급가액이 3천이 여러분 좀 바꿔주세요. 공가액 3천, 매입세액 3천 이렇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3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차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원재료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도급과 관련된 거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급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예, 요거 도급과 관련된 원재료. 이거는 지금 건설과 관련된 원재료니까 여러분 그 도급과 관련된 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3천만 원. 자, 그리고 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자, 어음 발행해서 줬대요,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급어음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날짜는 우리 교재 78쪽에 1월 4일 날. 자, 매입의 과세, 자, 원재료 도급이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품목은 원재료 도급, 금액은 3천만 원, 부가세 300만 원, 자, 그리고 건설자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건설자재 조회하시고요. F2번 눌러서 건설자재 조회하시고, 전자생계화서 받았대요. 그죠? 거기 전자생계화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 걸어주시고요. 자, 대변의 지급어음이니까 혼합으로 해서 자, 차변에 상품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2번 눌러서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원재료 하게 되면 이렇게 일반 제조기업의 원재료도 있지만 이렇게 공사 관련된 도급공사 관련된 원재료 계정은 이 코드 체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요 도급에 대한 거 156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어음 발행했어요. 우리는 공사업, 임대업, 그리고 제조, 상품 판매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주 영업 활동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주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공장 트럭을 또 구입을 했대요. 자, 1월 5일 날 주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에서 사용할 포터트럭을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할부로 구입했대요. 그리고 전자생계화서를 수취했대요. 자, 이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다. 정액법으로 5년간 생각하기로 하재요. 자산 이름은 포터트럭. 자, 코드 번호는 5번으로 하자고 제가 가정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럼 우선 매일매일 추천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매일매일 추천표 입력, 그럼 교재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거 매달 며칠이죠? 1월 5일, 1월 5일로 들어가시고, 자, 매입의 과세죠? 자, 매입의 과세.
생계에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해서 포터트럭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보니까 2천만 원 맞죠? 자, 부가세 200만 원. 자, 누구한테 매입했어요? F1번 눌러서 현대자동차. 자, 그다음에 전자생계에서 받았으니까 전자의 여 맞죠? 자, 분기에서는 혼합을 한 다음에 차변의 차량 운반구예요. 그렇죠?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 치면은 아까처럼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해서 요 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번호 몇 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요거 5번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번. 자, 취득일은 올해 2024년도 1월 5일에 샀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 취득했고, 자,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하자고 했죠? 정액법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 자, 우리 제조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500번대로 구분하자 이렇게 가정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자,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차량 운반구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저는 이 자료를 다 입력해 놓고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그랜저 입력된 거 없죠? 예,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뭐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자, 5번에 포토트럭이 있죠? 자, 1월 5일이고 정액법이고 여기서 내용 연수를 5년을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감가상각 금액이 되는데 자, 제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원래는 우리 감가상각 계산했을 때 400만 원을 상각을 해야 돼요. 2천만 원에 나누기 5 하면 400만 원 상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사가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500만 원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500으로 수정해서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상으로 감가상각비 400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산할 때 500만 원을 감가상각비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사용자 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서 이거를 500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 상각 범위액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우리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한도인데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그러면 그렇죠. 송금불산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지만 하고 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입자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은 아래와 같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이 나타나면 그래서 5번 여기 날짜는 24년 1월 5일 그리고 여기 2천만 원 그리고 공장에서 지금 쓰는 거니까 500분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장 트럭이니까 500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고정유산 등록으로 가서 우리가 정액법 5년이니까 여기 내용요소 5년 입력하면 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회사가 500만 원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 회사 계산액 500을 수정해서 결산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 수정을 클릭해서 이 400으로 되어 있는 걸 500으로 수정해 주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자료 입력을 했는데 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그 나머지 거는 다음 강에서 같이 또 이렇게 확인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하는 거는 꼭 교재에 있는 거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서 쭉쭉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빼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법인 추종 갔을 때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 꼼꼼히 다 입력해 주세요.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